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추락한 거인인가? 잠자는 사자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 주가나 실적만 보면 정말 고개를 갸웃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정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 거예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점, 나쁜 점, 그러니까 핵심 투자 포인트랑 리스크를 따져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주가 전략과 최종 결론까지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에코프로비엠,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에코프로비엠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뭐냐면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삼성 SDI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회사 제품을 쓸 정도니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매출의 99.8%, 거의 전부가 이 양극재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엄청난 전문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양극재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아주 외줄차기 같은 구조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투자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의 미래를 밝게 보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이른바 불케이스의 핵심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하이니켈 기술력. 둘째, 헝가리 공장을 통한 유럽 시장 선점. 셋째, 중저가 시장까지 넘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를 직접 확보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수직 계열화까지. 바로 이 네 가지가 에코프로비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헝가리 공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공장 하나를 더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유럽 한복판에서 직접 만드니까 당연히 물류비나 관세에서 이득을 보겠죠?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점점 더 까다로워질 유럽의 여러 규제들, 예를 들면 핵심 원자재법 같은 것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에코프로비엠이 마주한 아주 뼈아픈 현실, 즉 리스크는 무엇인지, 소위 베어 케이스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00억 원 넘게 벌던 회사가 올해는 적자 전환 위기라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이익이 그냥 녹아내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흑자 났다던데? 하는 기사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게 사실은 좀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업인 양극재 팔아서는 돈을 거의 못 벌었고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 투자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번 돈으로 겨우 적자를 막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 공장을 막 짓고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빚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 167%까지 올라왔다는 건 이제 슬슬 이 회사 돈 문제 괜찮은 건가 하는 시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CB 오버행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줄게 하고 빌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진짜로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갑자기 주식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기존 주주들의 가진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잠재적인 물량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안으로는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4,400억 원짜리 CB 폭탄이 있고요. 밖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경쟁자들의 추격도 정말 만만치 않죠? 정말 복잡하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너무 명확해서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석에서는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일단 11만 7,800원. 여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마지노선입니다. 만약 여기가 뚫리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16만 원 그리고 17만 8천 원 근처에 아주 두터운 매물대가 있어서 이 구간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놓는 전략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서두르지 말자입니다. 지금 막 올라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12만 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할해서 사모으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헝가리 공장이 진짜로 성과를 내는지 그런 확실한 회복 신호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최종 투자 의견은 명확합니다. 보유, 그리고 점진적 분할 매수. 지금 당장 팔 필요도 그렇다고 막 사들일 때도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기회를 노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코프로비엠은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기술력과 유럽 시장 선점이라는 정말 번쩍이는 강점이 있고요. 다른 한쪽 면에는 단기 실적 쇼크, 늘어나는 빚,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기술은 이 모든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이 가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이 지금의 이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아마 2025년이 되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